네, 요즘 반려동물과 삶을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반려동물이 아프면 걱정이 많이 되지만 또 높은 진료비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군요. 이에 주민들이 나서서 합리적 진료비에 동물병원을 세웠는데요. 오늘 정경섭 우리동물병원 생명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협동조합의 이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긴데 줄여서 이제 우리 동생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름을 참 잘 지으셨습니다. 협동조합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동물병원 생명사회적 협동조합의 준말이고요. 네. 협동조합 형태로 국내 최초로 동물병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뭐 한의원이나 치과 이런 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형태는 꽤 있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이 이 협동조합은 처음이시군요. 네, 국내 최초라고. 네. 네, 어떤 계기로 그러면 이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반려동물 키우면서 갖고 있는 고민들이나 네. 문제점들을 좀 함께 좀 모여서 수기하고 좀 한번 해결해 보자.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동물병원에 관련돼서 제일 좀 의견이 많이 모아졌었어요. 네. 제일 고민이 많다고. 예. 그래서 2년 반 전이죠. 2013년도 1월 달에 네. 이제 9명이 모임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벌써 조합원이 1000명이 이제 넘어가고 네. 병원도 이제 한 달 전에 오픈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그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네네. 처음 모여서 이렇게 병원을 세우기까지 어려움은 많으셨겠지만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뭐 수술비가 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든지 네. 이런 얘기를 꽤 많이 하더군요. 그러면 이 반려동물을 이제 치료하고 그러면서 높은 비용을 그동안 상대적으로 내거나 뭐 과잉 진료를 받게 되거나 그런 그 문제점이 자주 제기되는 원인은 뭘까요? 사실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은 조금 억울해 하시고 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1999년도에 이제 동물수가제가 폐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전에는 기준이 있었어요. 동물병원, 그러니까 진료비에 대한. 네. 근데 이제 정부가 그거를 좀 폐지하면서 자율화했군요. 그렇죠. 네. 자율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고자 좋은 서비스를 해라. 네, 네. 그렇죠. 취지는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이제 결과는 정반대로 천차만별의 이제 진료비가 예. 좀 나오게 된 거고 그걸 통해서 또 수의사 선생님 나쁜 수의사 대 맨날 피해받는 소비자 보호자 이 구도로 안착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조합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예. 정부가 오히려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수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사실 일하고 계시는데 네. 계속 사실 매도를 좀 많이 당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거기서부터 좀 문제점을 찾아서 네. 주민들끼리 합리적으로 또 적정한 진료비를 좀 마련해보고자 이렇게 조합을 설립하게 됐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자율화, 규제를 네. 없애는 방향으로 가니까요. 다시 뭐 수가를 규제한다 이런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고요. 말씀하신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해소하면서 또 네. 소비자를 위한 선한 경쟁이 좀 펼쳐져야 될 텐데요. 그런 어떤 사회적 편견 내지는 뭐 일부 있을 수 있는 과잉 진료비 이런 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뭐 바로 잡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합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진료 비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책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노력은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사들이 이제 우리 지역 사는 주민들이시거든요. 예. 이사님들이 17분이신데 전문가와 이사진이 진료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정말 수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적정한 진료비를 저희가 지금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매월 이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지금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어떤 뭐 돈을 재정을 써볼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또 합리적인 비용이 책정돼야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하시면 주변이나 다른 그 동물병원들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돼서 네네. 소비자들에게는 가이드라인이 돼서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그러면 우리 동생 지금 동물병원의 의료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총 3분의 수의사 선생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의료진 3분하고
수의 간호사 선생님 한 분 계시고요. 저희는 또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조합부 살림을 또 해야 돼요.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조합원들 교육 프로그램도 잡아야 되고 이런 걸 담당하는 또 조합부에 있는 사무국장님, 사무차장님 이렇게 같이 식구가 있습니다. 네. 동물병원이긴 하지만 병원이기 때문에요. 네. 잘은 몰라도 이제 치료시설도 있고 뭐 수술시설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설립하면서 초기에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하셨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초기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예, 그게 제일 어려웠죠. 또. 그래서 한 3억이 넘더라고요. 저희도 이 2년 반 전에 사실은 뭣도 모르고 이렇게 시작해보자고 했는데 막상 병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근데 저희는 협동조합이니까 조합원들이 출자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억을 모았고요. 그 다음에 1억은 그 이제 아이쿱 협동조합에서 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은 돈 플러스 이제 대출한 금액 이렇게 해서 병원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많이 모으셨네요, 2억이면. 왜냐하면 다른 협동조합들은 뭐 생협이든 혹은 무슨 소비자조합이든 다른 형태 조합들은 초기에 이제 뭐 사무실, 사무국 이 정도만 있으면 꾸릴 수 있는데 여긴 병원이니까 병원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합원이 앞서 처음에 한 20명이 안 되시는 분이 모여서 연구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조합원이 아까 제 기억으로 한 1000명 가깝다고 하셨죠? 네, 정확히 이제 1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1100명이 넘으시는. 그리고 사람 조합원이 그렇고요. 저희는 동물 조합원이라고 그냥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그 동물 조합원이 2000마리가 좀 넘습니다. 동물 조합원이라 협동조합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조합원일 텐데 동물도 그러면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조합과는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상징적인 의미고요. 저희가 이제 동물 대표도 따로 뽑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조합원이 하고 같이 사는 반려동물을 그냥 동물 조합원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 조합원이 임원이 되신다고 동물 조합원이 임원이 되는 건 아니고 따로 경선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동물 대표는 고양이 대표, 강아지 대표 따로 경선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나가서 당선이 됐는데 거기는 아주 치열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경선이 이루어졌고 다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니까 반려동물들을 외롭게 두지 않고 같이 다니시면서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에 상징적으로 대표도 뽑고 그러시는군요. 네, 마음이 아주 읽혀지네요. 그러면 동물 조합원은 제외하고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네, 특별한 요건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출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출자금 이제 5만 원을 내고 전국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아, 전국적으로요? 네네, 마포 맞습니다. 지역, 지금 마포 지역이라고 그러셨죠? 네, 병원은 마포에 있습니다. 근데 꼭 지역을 국한하시는 건 아니군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은 1100여 분이 넘으시는데 마포구에 계신 분들이 그 가운데 그럼 얼마나 됩니까? 한 반수 이상은 이제 마포구에 계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서울 전역에 좀 많이 계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려동물들 함께하면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 병원을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으면 조금 거리가 되더라도 다 이제 이동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일단 진료비 한 20% 저희가 할인 적용을 조합원 진료비를 따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싼 병원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적정한 진료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외에 동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 필요해요. 이가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조합원들한테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료비 20% 할인. 20% 할인이면 적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협동조합, 의료 협동조합들도 오시면 이렇게 대부분 그 할인 혜택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20% 할인이면 굉장히 그 할인 규모가 크다고 보겠고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는 그러면 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방법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분들끼리 이렇게 뭐 어떤 커뮤니티 이런 것도 좀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 뭐 검요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고양이 체중 많이 나가는 고양이하고 같이 사는 반려인들. 왜냐하면 이제 사람도 그렇지만 이렇게 몸집이 나가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 다이어트 시키기 위한 검요 모임도 하고 반려동물 장난감 만드는 모임, 뭐 간식 만드는 모임 이런 다양한 소모임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반려동물들을 함께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반려동물들에게 해주는 그 분들의 이 정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들어보면 정말
참 대단하시군요. 그렇죠. 네, 네. 비용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요즘 생겨나서요. 오늘은 이제 그게 주안점은 아니니까. 네. 우리 동물병원 생명사회적 협동조합, 우리 동생이 이제 문을 연 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 어떠세요?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찾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또 기존의 동물병원과 좀 다르다는 말씀들 하세요? 하여튼 한 달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네. 있었고요. 너무 좋다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조금 실망했다. 이런 분들도 사실 솔직하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들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아마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막 태어난 우리 동생이기 때문에 1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만든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네. 점차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조합원들이 좀 달라진 모습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개진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조합원들이 주인이고 수의사 선생님을 고용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다른 병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못했대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래도 수의사 선생님들하고 친하고 또 조합원이라는 그 주인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만족하고 계십니다.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좋은 반응만을 위주로 말씀하시게 되는데 솔직하게 또 뭐 어렵고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도 분명히 있으시다는 그런 얘기 같이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 병원을 가도 의사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돈은 분명히 의사가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내는 건데도 몇 마디 참 말 붙여보기 어렵잖아요. 그런 환경들은 일반 병원이나 혹은 일반 병원에 비해서 훨씬 더 친밀하겠어요. 네, 그렇죠. 관계가 아무래도 좀 친밀성이 기본 바탕이 되니까요. 그런 데서 오는 장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의료진들은 빨리빨리 진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소홀히 할 수는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힘들어요, 이사장님, 이런 불만들은 안 하시나요?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정한 적을 찾아야 되고, 근데 1차적으로는 어떤 영리 목적이나 개인 동물병원의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겠죠. 네. 자, 전국 최초의 협동조합 동물병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처음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일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이 문을 열 때까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이제 서울시에 등록을 하고 그게 이제 2013년도였는데 그러고 나서 중간에 수의사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병원을 열기 위해서는 비영리 법인만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 법인이거든요. 그러면 협동조합 중에서 비영리 법인인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다시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다시 만들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가 이제 정부에서 인가를 해주는데 농림부에서도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다. 협동조합 동물병원이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해서 인가를 사실은 고심을 하시느라고 계속 인가가 이제 연기됐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속이 좀 타셨겠네요. 네, 이제 병원 공사는 시작했는데 허가는 안 나고 그 순간 2월 중순에 이제 허가가 났거든요. 그때가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사실 우려를 하셨어요. 그렇겠죠. 우리 동생이 생기면 기존에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 지금 1인 동물병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어떤 걸 반증하냐면 수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지금 영세하고 사실 힘들다는 걸 반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도 좀 많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이제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했던 것들, 풀어드리려고 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좋은 모델을 만드시고 원하시면 함께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협동조합인데 그 법률 체계에 따르다 보니까 비영리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했습니까? 비영리 협동조합이면, 그럼 비영리면 이윤을 남겨도 이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수가 없는 구조인 건가요? 네, 이윤 배당이 아예 금지되어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윤을 창출하게 나면 그 수익금의 40% 이상은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꼭 비영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비영리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상당 부분을 공익 목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어떤
이 지역사회나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은 일단은 지역 내에서 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괜찮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동네에서. 네, 예. 반려동물과 함께 소통하는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사실 실현하기가 굉장히 네. 어려운데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혜택이나 그다음에 유기동물에 대한 예. 진료 혜택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그거를 열어놓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 병원이 마비될 것 같아요. 지금도 예. 전화가 너무 많이 오세요. 그렇죠. 예. 자리를 좀 잡으시고 나서. 네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동생 이용하는 방법하고요. 또 진료 과목은 어떤 게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아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방법 좀 네. 알려주십시오. 네, 그 조합원, 비조합원 누구나 상관없이 네. 그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조합에 가입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의 진료비 혜택이 주어지고 네. 있고요. 진료 과목은 외과, 내과, 피부과, 그다음에 치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상과, 안과, 예, 거의 모든 거 진료를 지금 수의사 선생님이 세 분이라서 네. 다 할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네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예, 기초 진료죠. 그러면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8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또 협동조합들이 생겨난다는 게 큰 기쁨이죠. 너무 우리가 획일했던 사회였는데요. 우리 동물병원 생명사회적 협동조합, 이제 우리 동생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 정경섭 이사장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